경상북도 예천군 의회 의원들 이런저런 어설픈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해도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늘은 성난 군민들이 의장실까지 점거하고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자, 한번 판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해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영식 군 의회 의장입니다. 분명히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도 당시에는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화면이 공개가 되기 전에 박종철 부의장 손사래만 쳤다. 이거 사실 표현도 틀린 얘기인데 아무튼지 뭐 이렇게 뭐 막다가 보니까 손톱으로 긁었다라고 해명했는데 결국은 다가와서 주먹을 날리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있는 술집으로 데려다 달라, 보도를 불러달라 이렇게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요. 자, 문제는 지금 그렇게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도 이쪽에서 내놓은 해명도 그렇고 대응도 앞으로 해외 연수를 안 가겠다, 또 아예 연락도 안 되고 이번에는 또 눈이 어두워서 노래방 기계 번호를 누를 수가 없어서 도우미를 찾은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한 권도식 의원이 있는데요. 다 의원직은 또 유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제가 여행 갈 때부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속도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 근데 뭐 시끄러 지나가는데 난 그것도 몰랐거든 사실은. 소리가 났단 말이지. 퍽 소리가. 이거 멍하게 있다가 아 이거 보여 아니라. 그래서 니 왜 그러노? 말렸지. 난 단순하게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아이를 보니까 피가 흐르더라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래 누구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예. 그래서 통화하지 말고 내하고 얘기하자.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내가 사정을 냈지. 이 자리에서 해결하자. 죄송하다. 이번 해외 연수 경비는 전액 반납하였으며 남은 제8대 예천군의회 임기 중에는 해외 연수를 계획 및 실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마무리한 후 저는 의장직을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뽑아준 게 유권자들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꼼수로 빠져나갈 그런 판이 아니에요. 저희와 간담회를 할 때는 의원직, 의장직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시놓고는 이 성명서 쪼가리 하나에 의장직이랍니다. 이게 단서 조항입니까 이게? 자, 해명도 듣고 대책도 들어봤는데 정운갑 의원 지금 군의회에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윤리위원회를 군의회가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예. 제가 이 상황인식을 전혀 못하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국민들 또 해당 지역민들의 문제 제기 내지는 그 분노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점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껏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뭐 여행비 반납하고 또 앞으로 임기 중에는 가고. 연수를 안 가겠다. 그거는 대책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지금도 뭐 계속 그 답변하는 거 보면은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톱으로 긁었다라고 했다가 이제 영상이 나오면서 또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의장도 뭐 본인은 뒤에 누워 있었다. 근데 영상이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잘못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뭐 임기 응변식의 대응이 예. 아니라 그 의원직을 내려놓는 데서 출발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 보시기에 이분들이 의원직을 안 내려놓으려고 안 내려놓는 가장 큰 이유 지금 정운갑 의원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이겠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하루하루에 새로운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예. 나옵니다. 워낙 그 자극적인 뉴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 군 의원들은 길면 뭐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잊혀질 거다. 잊혀질 거야. 그 저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딱 하나 아쉬운 것은 지금 전원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사퇴해야죠. 왜냐하면 뭐 지방의 의원들의 좀 지역 주민들의 대표자들인데 대표자들이 대표 역할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어떤 일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민 소환 제도라는 게 있는데 주민 소환이 하필이면은 임기 시작 후 1년 후부터 가릅니다.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년 6월에 선거했으니까 올해 6월까지는 주민 소환을 못 하는 거예요. 못하지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 의원들은 이 정도면 충분한 잊혀진 기간이다. 지금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계속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 전원 사퇴해야죠. 지금 이분들은.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도 잊혀질 것 같기도 한데 그거 참 그럴까봐 걱정이 사실은 예. 되는데요. 정치는 법하고 다르잖아요. 정치는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이 물러나라고 하면 언제든 물러날 수 있는 게 정치이고 예. 또 그런 자세로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 도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고요. 공범이라고 쓰셨는데 네, 누가 저는 왜 공범이라는 공범이라고 말씀? 얘기하냐면요. 우리 버스 그 폭행하는 CCTV 보면서 아 저는 다 공범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전에도 관광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불만들이 계속 있었다고 가이드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원들 전체가 다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불만이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불만을 그 박종철 의원이 한 사람이 폭행으로 충동적으로 드러난 것이긴 하지만 그거는 다른 의원들하고 공동으로 폭행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불만을 표출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나는 지금 괜찮고 뭐 지금 권도식 의원이나 아니면 박종철 의원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폭행하고 난 다음에도 5,000달러에 뭐 합의를 보려고 시도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끼리 돈 각출해서 그것도 또한 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우리 고인물이 썩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썩은 물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결국은 물을 갈아 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서종 변호사, 지금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비록 경북 예천군 조그만 군의회 그 의원들이 일탈 또 정말 나라 망신 이렇게 시킨 것이지만 과연 이 군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만 그랬겠느냐, 밖에 나가서 이랬을 때 안에서는 어떻겠느냐 하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해외 연수 가고 이런 게 과연 가서 얼마나 제대로 배우고 연수할까 하는데 그것을 예천군 의회 의원들만 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이 기회에 들여다보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 속담에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뭐 똑같다 보고요. 제가 이 사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연루 안 된 분이 거의 없죠. 근데 이분들이 스스로 위원회 만들어서 징계하겠다? 이거는 이제 그 독인, 개긴, 예. 50보, 100보. 예. 그다음에 뭐 묻은 뭐가 겨 묻은 뭐 나무란다. 예. 제가 방송 부족함 용어 때문에 네. 속탈 못하는데 이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전원 사퇴 아니면 이게 그 주민 소환 투표를 반드시 응정해야 되고 조금 전에 그 레밍 있죠. 과거에 그 김학철 의원이라고 예. 국민을 이게 레밍 예. 비유했죠. 맞아요. 그때도 예. 박모 의원 2명이요. 출석 정지 30일 징계받는데 하루 딱 안 나오고요. 그런데 두 분이 제명이 됐는데요. 이번에 다시 복당해가지고 공천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공당이 하니까 이게 견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야말로 이게 지방자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이런 시스템 개혁의 계기가 돼야 된다. 국민들에게 눈을 부릅뜨고 오랫동안 이게 지켜봐야 됩니다. 예. 황장수 소장께서는 어떤 시각에서 이번 사건을 보셨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이 누구 보고 저거 배웠겠습니까? 국회의원들 하는 거, 공기업 하는 거. 맞습니다. 전부 해외 연수 다니면서 권력만 좀 있으면 국가 돈 쓰고 다니는 걸 배우다 보니까 자기들도 저거 선거 당선됐다 생각해서 그 권력을 흉내내다 저리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예천군이 재정 다집도가 13.05%. 그럼 다르게 말하면 87%를 국가 지원받는데요. 뒤에서 세는 게 더 빠르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3개 경기도 시군 중에 19번째. 그리고 연수 예산은 경상북도? 의원 1인당 540만 원입니다. 경상북도에서 1등이에요. 예.
도내 재정 자립도 평균이 23.9인데 군이 15.99, 군 평균이. 그러니까 제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끝에 있는 데서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기회에 또 이런 사람 안 생긴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홍수 났을 때 저런 사람 곳곳에 다 생기고 있고 솔직히 저렇게 해 연수를 가서 사고 친 문제가 아니라 저 수준이라면 예산 심의나 감사나 이런 걸 제대로 하는 수준이 되겠습니까? 건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방의회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다 없애가지고요. 밤에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해서 저걸 지방의회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예. 돈이나 권력이나 연수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자기 사업에 보탬이 되려는 사람, 뭐 어디 예산이나 좀 따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런 걸 못하게 해야죠. 그래서 지방의회 전체의 개혁을 목소리가 이번 기회에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아까 김학철 의원 얘기를 서정욱 변호사가 하셨잖아요. 공천을 다시 주지는 않았다고 그러던데. 아니, 예. 김학철 그 사건 때 3명이 징계를 먹었어요. 네. 근데 박모 의원 2분이 예. 제명을 당했는데 그분이 이게 복당해서 공천 받았다. 김학철이 했다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박모 의원 2분 이름을 제가 말하기 좀 곤란해서 그런 겁니다. 예. 그것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을 했고. 그런데 이번에 연수비 올리는 것도 자기들이 스스로 올린 거 아니에요? 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려고 하는 건데 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동 관광, 향락 연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제적인 망신에다가 근데 본인들이 연수를 결정해서 가고 또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윤리를 구성하고 뭐 이건 도대체 뭐 설명해야 될 방법이 없어요. 또 뭐 가서 폭행에 입막음까지 아까 앞서도 여러분 얘기했습니다만 거의 공범이 있죠. 공범들이죠. 저는 다소 좀 과격한 주장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의원 전원 사퇴가 답이다. 이분들도 정치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를 배워야 된다. 예. 자, 앞서 서정욱 변호사가 잘 상기시켜 주셨는데 자, 벌써 1년 한 7개월 전 얘기예요. 수해로 엄청난 난리가 났는데 김학철 도의원들, 충북 도의원들 3명 뭐 연수 갔잖아요. 예. 자, 국민들 들쥐에 비유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분들 중에 아까 했지만 공천까지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 자, 그 공당이 어떤 당입니까? 아니, 어느 특정 당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놔야 되고 절대 이런 사람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소 제가 계속 과격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해외 연수요. 폐지해야 됩니다. 예. 왜? 지금 군의원들 안 계시는 게 군의가 없는 게 예천 국민들한테는 더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그 해명을 했던 권도식 의원 있죠. 처음에 노래방 번호를 눌러주는 그런 접대부를 찾는다고 했다가 또 이번에는 뭐 눈이 안 보여서 또 그렇게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런 것도 해명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참 궁금한 게 인터뷰를 하면 또 꼬박꼬박 인터뷰를 하는 의도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해외 연수 가셔가지고 접대부를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왜 그러신 건가요? 저희들이 10일 갔잖아요. 제일 첫 번째 날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동 중 버스로 총기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 정신 무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여행 가자면 가이드분하고 이래 뭐 묻고 저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묻잖아요. 대화 중에 제가 가이드분한테 가이드님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한국처럼 노래방이나 가요주점 도우미도 계시고 이런 곳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우리가 일정 마치고 소주 한잔 하러 가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가이드분 말씀이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그런 문화가 없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보도를 불러달라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보도를 불러달라 개인적으로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은 여기 여성분도 6분 계십니다. 네. 5분요. 간 사람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래방에 노래기계 번호 눌리주고 이런 여성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뒤가 다른 게 가이드분은 그 미국하고 캐나다는 그런 문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물으니까 미국하고 캐나다에는 그런 노래방이나 가요주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국에는 한국처럼 뭐 노래방이나 가요주점 이런 곳에 뭐 도와주는 도우미 분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느냐? 혹시 있으면 우리 일정 다 마치거든 소주 한 잔 먹게 좀 데려다 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이드분 답
미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1일차 그분하고 저하고 그냥 이야기 나누고 이 대화가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 일체 물어본 적 없습니다. 일반 언론에는 보니까 뭐 제가 호텔에서 술에 취해서 뭐 심하게 뭐 콜걸까지 불러달라 이래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디 다니도 못합니다. 저 죽을 지경입니다. 저도 가족이 있고 이런데 일체 그 이유로 물어본 적 없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지금 저 권도식 의원 인터뷰 들어보면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하는 얘기 같아 보이지 않아요? 보도하고 여성 도우미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개념 설명을 좀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지금 저도 좀 헷갈렸는데요. 저 얘기 듣다 보니까 여성 도우미 있는 노래방에 데려다 달라. 예. 이게 지금 얘기의 요지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자기가 강권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 건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굳이 또 아니라고 저렇게 얘기하면서 저렇게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판넬의 난수표는 뭡니까? 난수표가 아니고 제 노래방 리모컨을 제가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권도식 의원이 만약에 이 숫자가 보이시면 여성 노래방, 노래방에 가서 여성 도우미 부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 글자가 만약에 안 보이는 분이 네.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평상시에 예천군의 노래방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항상 그래 왔으니까 처음 외국에 나가서 뭐 헷갈렸을 수는 있겠지만 눈이 외국에 가도 어두웠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외국에 가서도 뭐 그런 게 다 있을 줄 알고 그랬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차라리 해명하실 거면 그냥 솔직하게 해명하시고 맞을 매 있으면 그냥 맞는 게 맞지.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국민이 용서하겠습니까? 근데 리모컨이 실제로 그렇게 생겼으면은 저는 김성환 평론가 도움을 받아야 돼. 아니, 그냥 막 그려봐가지고. 처음에 뭔가 했습니다. 정웅갑 위원 해명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계속 이제 변명 회피 일관인데 그 인식을 좀 제대로 해서 그 진심 어린 그런 어떤 사과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근데 이게 지방의 그 의원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거든요. 그 안에서는 토 형태로 해서 견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주민 소환자라는 게 있습니다만 이걸 좀 더 효율화해서 뭔가 주변에서 눈을 보면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매번 외유 관련해서 이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없애자, 하지 말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 예를 들면 관광이든 견학이든 저는 많이 가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군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해외에 가는 것 자체를 그 문제시하는 거는 저는 그에 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라든가 뭐 흐름 이런 거를 좀 오히려 깨우치는 게 비용을 의회가 대서라도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가서 보고 느껴야 되는 거죠. 다만 지금처럼 예를 들면 술판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일탈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관광 자체도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라든가 지방의회 자체를 뭐 배관시한다든가 예를 들면 해외 가는 것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거기 가서 그러면 뭔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걸 좀 찾고 그다음에 일탈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얘기하고 단죄하는 형태로 가야지 이게 전체의 어떤 초점을 맞추면 좀 답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해명하는 이영식 의장이나 그 무리를 빚은 의원들이 정말로 가보니까 보고 배울 만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의원직을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수 제도는 계속 살려주십시오. 그랬다면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경북에요. 5개 의회가요. 상주, 의성, 고령, 청송, 울릉도, 울릉군. 연수비를 다 반납했습니다. 이번에? 올해 자체 연수비를. 이런 무리가 전에요.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요. 저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준이 안 되면요. 놀러 가면 좋은 꼴은 절대 안 보고 못된 것만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수준이 저런 상태로는 백날 가도 안 높아집니다. 정근환 교수께서는 저는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좀 약간은 좀 자극입니까 아니면 해외 연수 자체를 좀 폐지를 검토할 때 됐다는 얘기를 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엊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목불 인견이에요. 차마 눈뜨고 못 보겠어요. 저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메시지를 드릴 때가 됐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마침내 성난 군민들이 의장실을 점거하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농민회원들이 제일 먼저 움직였는데요.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외유 사건으로 예천군민 대체적인 분위기가 좀 어떠신가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이제 분노의 선을 자꾸 넘는 것 같아요. 그 반성을 하고 자책을 해야 될 사람들은 지금 오늘까지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제발 좀 우리 예천군이 위상을 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당신네들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호응을 못하고 그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과거에는 주민들이 위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위원들의 견문과 식견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외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 국외연수도 단순 여행이 아니라 위원으로서 전문성 강화,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전체 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많아졌지만 이 일정대로 추진하려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올해 2018년 도 국외연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액된 부분은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연수를 갈 수 있는 국가의 선택폭이 다양해졌고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미동부, 캐나다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 경비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본 심사안건을 의결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하면 맞다. 서정 변호사, 지금 보니까 그 폭행을 했던 박종철 부의장이 연수비 결정을 했네요. 주도적으로 했고 지금 잠적했다고 들었는데 내일 예천경찰서에 출석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일단 이게 그 셀프로 이게 세배 그 여행경비 인상한 거 있죠. 이게 큰 문제인 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관악구 있죠. 의원들 월급을 정하는 거 있죠. 세비. 이거는 이제 외부 위원들이 회의에서 정합니다. 제가 한번 그 위원으로 한번 위촉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연수 경비는 셀프로 정하는 거예요. 군 의원들은 세비라고 안 하고 활동비라고 하죠. 예. 그리고 할당비는 이제 외부에서 한번 정할 겁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런 연수 이런 거는 자기들이 다 이게 심사하고 경비도 이게 정하기 때문에 셀프로 세배는 인상인 거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 이게 외부의 견제 시스템. 이게 좀 더 강화될 필요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폭행 부분 있죠. 아마 이 부분은 이 사람이요. 그 캐나다에서 이제 합의했으면 안 됐으면 거기서 구속돼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합의가 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합의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 있죠. 그 가이드. 이분이 팩스로 경찰서에 이제 그 피해자 진술서를 냈고요. 그리고 이게 처벌을 원한다. 합의는 이게 캐나다하고 우리가 틀리니까 합의는 이게 그 효력이 없고 처벌을 원한다. 이런 이제 진술서를 팩스로 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그 어차피 속인주의, 속주주의 다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저는 제명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로서 형사처벌도 충분히 반성을 뉘우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김한규 변호사, 지금 그 영상을 보면 부의장이 이영식 의장을 또 이렇게 막 밀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폭행 같아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폭력 전과가 2번이나 있는 분이라고 해요. 네. 사실 이 점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생각드는 게 유권자들이 이 전과 사실은 이 선거 때 공개가 됩니다. 유권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전과도 예를 들면 뭐 시국사범이다.
이거랑 뭐 폭력 전과는 약간 구별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폭력 전과에 있는 분을 왜 유권자들이 스스로 선택했는가?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지방의 사건뿐만 아니라 뭐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때로는 일정 부분은 그 지역 유권자들도 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전과가 또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있다고 언론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문제인데 아까 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단순 폭행이 아니고 이분은 그 피를 흘릴 정도로 상해를 입힌 거거든요. 예. 이 정도면은 사실은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구속돼도 현장에서 구속돼도 아무 문제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 어차피 이분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이 신분이 의원직 신분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여기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이분한테 사퇴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명분을 지키는 거 아닌가 봅니다. 예. 예천군 군민들 정말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외국에 나가서 이런 일 하는 거 지켜보는 우리도 부끄럽습니다.